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존경의 안보정로를 시작하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맨 먼저 지금 이제 김영수 소령의 2차 추가 폭로가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백브리핑 유튜브에서 이거를 김영수 소령하고요, 별도로 추가 또 브리핑을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이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 핵심은요, 왜 문서를 안 내미느냐. 그리고 이제 군 체포조가 지금 이제 그 출동까지 한 사실이 있다. 이제 이런 그 주장을 하고 있어요. 주장. 자, 그러니까 이제 현재로서는 이게 주장이고 이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올림공원에서 말이죠. 올림픽 공원에서 계속해서 지금 2달 이상 동안 우리 이제 시민들의 투쟁이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올림픽 공원을 지역으로 두고 있는 박종원이하고 배현진이는 고개 하나 들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한동훈 개파이기 때문이죠. 왜? 한동훈은 부정선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에 맨종하다 보니까 요 사람들이 절대로 나오지 않고 있어요. 요런 그 우리 국민과 또 우리 특히 젊은 층의 분노가 상당합니다. 자, 이런 그 분위기를 홍준표가 이제 본인의 페북을 통해서 직격탄을 가하고 있어요. 특히 배현진, 박정훈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홍준표의 입장문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의 변호인 중에서 유정화 변호사가 굉장히 좀 열심히 SNS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헌법 어디에도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말이 없는데 이건 웬일이냐, 요렇게 가열차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다 못했던 요 윤상현 의원이 이재명을 직격하는 그런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하나씩 좀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시간에도 많은 시청자님들께서 제 방송을 시청해 주시고 계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맨 먼저요. 이 홍준표의 지금 입장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요, 홍준표가 이런저런, 지금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 열심히 SNS를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맨 먼저 올린 것은 지금 민주당 경선은 굉장히 다이내믹한 반면에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을 그동안 보면 강음도 없고 짜여진 각본 같았다. 이런 이제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올림픽 공원 상황, 배현진이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박정훈이 뭐하고 앉아있느냐. 자, 그리고 이제 5.18 문제에 대해서 이준석이가 이제 비판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 홍준표의 이런 SNS 글을 모아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맨 먼저요. 지금 민주당 경선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금 서울 지역까지 합치면은 지금 김민석이가 지금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늘 보는 모습이지만 민주당의 당내 경선은 다이내믹한 반면에 국민의힘 당내 경선은 별다른 감흥도 없고 짜여진 각본 같다. 전국을 돌며 유세하고 권리당원의 지역별 전장 투표를 통해 순위가 발표되고 그 다음 지역에서는 순위가 뒤집히는 극적 효과가 민주당에는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전국 순회 유세는 하지만은 단 한 번의 투표를 통해서 승패를 결정하기 때문에 긴장감도 없고 책임 당원 투표라기보다는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줄 세우기 투표에 가깝다. 그래서 신천지, 통일교 등 유사 종교 집단이 침투하기 쉬운 구조로 된 거다. 국민의힘이 다시 일어서려면 이런 당내 경선 방법부터 개선해야 하는데 글쎄 그게 가능할까? 부패한 기득권층의 반발 때문에 그게 가능할까? 자, 이렇게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올림픽 공원과 관련해서 이 배현진이, 그 다음에 이 박정원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어제 SNS에 올린 글이에요. 우선 이제 과거에 87년도에 있었던 9.59 부재자 투표하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87년도 12월에 1로 3김이 붙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9.59 부재자 투표 부정이 있었다고 야당과 학생 시민들이 항의하며
구로구청을 점거 농성한 일이 있었습니다. 29년 후에 개봉해보니까 부정선거는 없었지만은 그 사건은 민주화운동으로 처리되었다. 지금 송파올림픽원에서 점거 농성 중인 투표한 반출 저지 운동은 구로구청 점거 농성과 비교가 되지 않은 선관위 부정 의혹 사건이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참정권 회복 운동이다. 그런데 야당에서 이에 일사불란하게 대처하지 않고 대부분의 의원들이 수수방관하고 있다. 야당의 길을 포기한 거다. 그러면서 더구나 송파구 지역 출신 두 야당 의원들조차 자기 지역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화운동 현장을 단 한 번도 가보지도 않는 몰염치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개포활동에는 그렇게도 열심히더니 자기 지역구에서 발생한 부정선거 현장은 외면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야당 국회의원이 맞느냐? 자질도 품성도 자격도 안 되는 국회의원들이다. 아무리 강남상과 작대기만 꽂아도 된다는 국민의힘 지역이지만 이런 국회의원들은 퇴출시키는 게 맞지 않나요? 다음 개헌 때는 반드시 국민소환제를 채택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요, 배현진이하고 박정훈이를 지금 직격하고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배현진은 제가 보기에도 말이죠. 홍준표 아니었으면 오늘날 배치 달기가 굉장히 거의 불가능했다고 봐야 돼요. 그 당시에도 배현진을 아웃시키고 컷오프시키고 말이죠. 제3자를 뽑으려고 그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면 이 후보 지금 공모 공지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홍준표 당시 이제 홍준표가 말이죠. 아니 배현진 그거 이제 못 주느냐 그거 하나를 그러니까 바로 후보 공모를 취소하고 배현진 공천을 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배현진이가 최근에 보면, 한동훈, 친한동훈이잖아요. 완전히. 한동훈 그런 게 이제 홍준표를 배신한 것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가 굉장히 나빠진 바 있어요. 예. 자, 그래서 7월 1월부터 제가 보기에는 아주 공개적으로 충돌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홍준표가 페북에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딸 같은 애라 거두어 주었더니 인성이 그런 사람인 줄 정말 몰랐다. 학력 콤프레스로 줄 찾아 산만리 벌써 5번째 줄인데 그 끝은 어디냐. 사람의 탈을 쓰고 내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된다. 내가는 너, 안 되는 것이다. 맞죠? 자, 그러니까 또 배현진이가 더 세게 홍준표를 받아쳤어요. 홍준표의 일생 동력은 콤플렉스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상처와 서울대에 지나가지 못한 미련이 동료들을 향한 날카로운 인신공격으로 이어졌다. 왜 평생을 바친 전개에서 자신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동료 후배가 거의 없는지 자문해봐라.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또다시 배현진이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예, 그래서 홍준표가 배현진을 도왔다고 하지만은 실은 배현진이 홍준표를 도왔다. 은퇴도 하셨으니 서울법대 나온 한동훈 등 까마득한 후배들에 대한 질투와 경쟁심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평안한 노년에 집중하라. 이런 또 아주 인신모독적인 글을 배현진이가 올린 바 있어요. 자, 제가 보기에는요, 아무리 정치판이 아주 썩어 빠진 그런 정치판이라더라도, 이런 것만큼은 분명히, 누가 잘못했는지를 우리가 짚을 필요는 있다. 왜? 배현진은 젊은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젊은 정치인이 말이죠. 이해타산을 앞장서가지고, 이렇게 홍준표가 얘기한 대로 배신의 씨앗을 뿌리고 다니는 거. 지금 올림픽 9월에 한 번도 안 나타난 것만 보더라도 이거는 지역구 구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는요, 배현진이를 아끼는 사람들일수록 이런 쓴소리를 해라. 자, 우리가 지금 이재명이 비판한 게 뭡니까? 왜 참모들이 쓴소리 하나로 못하고 벌벌 기느냐. 이런 점을 우리가 많이 비판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배현진이 팬들은, 이런 배현진에게 인간적 이런 배신은 하지 말도록 뭐라고 그럴까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리고요, 지금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재명, 그러니까 본래 이재명하고 밥 한 잔 먹으면서, 청와대에서 말이죠. 술도 한 잔 했다 돼 있는데, 그때, 이거 총리로 가는 거 아니야? 한참 논란이 있었죠. 뭐, 앞으로도 또 총리 갈 시간은 많이 있겠죠. 아직도 4년이나 남았으니까. 그거는 알 수가 없는데, 여하간 지금 아웃됐어요. 한성수가 들어왔으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도 물 먹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홍준표가 말이죠. 지금 이제 이재명이도 날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나는 어느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나라가 안정되어 번영하기를 바라는 사람이다. 이재명 정권은 집권 1년 후부터 평가하겠다고 정권 초기에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제 그 1년이 지나고 본격적으로 평가받을 때가 왔다. 최근 이재명 정부의 행태는 개혁과 파괴를 폭로하지 못하고 기존 질서 파괴를 개혁으로 착각하고 있다. 사법개혁, 국방개혁, 부동산 정책 개혁으로 국민은 혼란에 빠져 있다. 농담 삼아 공식 성사에서 하시는 말씀들은 대통령답지 않은 말씀들이다. 밑바닥에서 자라서 오늘의 성공을 이룬 대통령을 나는 좋아합니다마는 부디 신중하고 자중하라. 참 옳은 얘기했어요. 예, 옳은 얘기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하는 얘기하고 이제 오래간만에 똑같네요. 예, 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예, 자 이번에는 이제 안규백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말이죠, 이 안규백과 관련해서는 이거 왜 안 잘라내냐? 그 상당히 비판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사사건건 지금 주한 미군하고 부딪히는 상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지금 어제도 지금 지금 안규백이를 잘라라. 예,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내놓은 바 있어요. 왜냐하면 유엔사에서 경비 정전 집행 여단을 만들었는데 요거를 전혀 지금 이 안규백이가 알지도 몰랐고, 또 알았다 하더라도 요거를 갖다가 이제 말을 하는데 계속 헷갈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통합사관학교를 만드는 것도 그렇고, 자, 그래서 즉각 사퇴하라고 하는 국민의힘 대변인의 입장문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그 입장문을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이재명 정권의 위험천만한 안보인식과 한미동맹 균열 상태가 참담한 수준이다. 그래서 국방장관은 연일 오락가락 해명으로 동맹 간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고 이재명은 헛된 대북 평화 구걸에만 몰두하고 있다. 유엔 군사의 경비 정전 집행 여단 창설을 두고 안 장관은 하지 않기로 미국과 합의를 봤다고 호언장담하더니 이후에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말을 뒤집었다. 이처럼 주요 현안마다 말을 바꾸고 혼선을 자초하는 국방장관의 무책임한 언행은 이미 고질적이다. 자, 그래서 지난 2월에 미중 전투기 대치 당시에 주한미 사령관의 사과 여부를 두고 국방부와 주한미군의 입장이 엇갈려 망신을 자초했고 사관학교 통합 문제 역시 총통찰과의 면담 내용을 두고 말이 엇갈리고 있다. 동맹과의 기본 소통마저 왜곡하고 내부 행정 혼선까지 자초하는 인물에게 어떻게 대한민국 안보를 맡길 수 있냐. 이 와중에 이재명의 광복절 청출사는 정권의 안보 무능을 정점으로 보여주었다. 북한이 핵능력을 고도하는 상황에서도 이재명은 북한을 향해 당사자 간 정전 논의와 3대 평화공존이라고 하는 껍데기뿐인 제안을 던졌다. 동맹 간 신뢰를 파탄낸 안규백은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 이제라도 이재명 정부는 근거 없는 대북 환상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전 안보 현실을 똑똑히 직시하라. 아주 옳은 얘기죠. 예, 아주 옳은 얘기입니다. 우리 국민은 이보다도 더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제 김영수 소령이 말이죠, 백브리핑에서 출연을 해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여기에서 1차 폭로보다도 더 치명적일 수 있는 내용을 폭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폭로 내용을 핵심적으로 이제 정리해 드리면 말이죠. 자, 뭐라고 돼 있냐? 예. 자, 그래서 그동안에는요, 지금 이제 7개월 근무 이탈했다. 근무 이탈 쪽에 이제 방점이 적혀져 있다면, 이번 추가 2차 인터뷰에서는요, 안규백의 해명에 거짓이 있다. 그리고 또 군 행정과 인사 기록에 대한 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대목은요, 22개월 복무 그 자체보다는 왜 정상적인 14개월 복무 이후에 추가로 8달을 더 복무하게 됐느냐.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장관의 이것은 행정착오다. 복무기간 산인 문제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했지만 김영수 소령은 이거는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다. 예, 아니고 실제 근무 이탈과 그에 따른 후속 조치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체포조, DP, 체포조와 헌병대 개입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김소령은요, 과거에 안규백이를 찾아와서 체포조가 움직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어요. 안규백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만약 당시 실제로 체포조가 공식적으로 움직였고 관련 문서가 존재한다면 이거는 행정오류라는 설명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죠. 그런데 현재로서는 지금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민감한 부분 주장하고 있는 내용 중에 보면은요, 청문회 준비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김영수 소령은 말이죠. 지금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이런 탄력 의혹들, 과거 본 문제 이거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YTN도요. 지난 8월 11일 날 이러한 이 발언을 보도했고 국방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근거 없는 주장이야 이라면서 별도 대응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정황을 배경으로 해서 이번에 이제 김영수 소령의 2차 폭로에서 크게 봐야 할 점은 5가지로 압축이 되는데 첫째로는요, 실제 군무 이탈이 있었느냐. 두 번째로는 당시 체포조하고 헌병대 조치가 있었냐. 세 번째로는 관련 군 기록이 존재하느냐. 그리고 네 번째로는 22개월 복무의 정확한 법적, 행정적 근거가 무엇이냐. 다섯 번째로서는 청문회 준비단이 이 문제를 사전에 인지했느냐 이겁니다. 자, 근데 국방부 입장에서는요, 지금 만약에 청문회에서 다 알고 있었다 확인될 경우에는 정치적인 후폭풍이 굉장히 세죠. 이거는 뭐 이재명한테까지도 책임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 자, 왜 그러느냐. 아니, 청문회 준비해서 다 알았으면은 당연히 거의 검증팀을 통해서 이재명한테 보고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게 앞으로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백브리핑에서는요, 1차, 지금 폭로보다도 2차 이 폭로가 굉장히 더 치명적일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치명적인 이유는 22개월 복무가 아니라 8달이 왜 추가됐냐 이겁니다. 8달이 왜 추가됐냐. 자, 그래서 안규백 이 본질은요, 논란의 본질은 단순히 22개월간 복무했다는 이 숫자 자체가 아니라 정상적인 복무기간 14개월하고 비교했을 때 추가 복무가 발생한 정확한 이유와 당시 군의 공식 조치가 무엇이냐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수 이 소령의 2차 인터뷰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을 파고들기 때문인데, 만약에 당시 기록에 군무 이탈, 복귀 명령, 그다음에 체포조 또는 헌병대의 조치가 실제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행정착오라고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쟁점은 이제 군 기록인데 바로 이제 군 문서예요. 자, 그래서 군 인사기록, 복무기록, 군무이탈 관련 기록, 복귀 및 체포조 출동 기록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체포조가 실제로 출동했다면 이것은 단순한 행정착오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불가능한 것이죠. 근데 다만, 지금 이제 그 내용을 본다면, 지금 이제 이 김영수 소령 측에서도 관련 원본 문서하고, 지금 어떤 그 실질적인 증언, 이런 거는 지금 아직 없어요. 예, 그래서 교차 검증이 불가피한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민감한 부분이 바로 청문회에서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거거든요. 그 안규백이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전혀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청문회 준비단이나 또는 관계기관이 이런 병역 탈령 의혹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충분한 검증이 없이 넘어갔다면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건 뭐 안규백의 개인 병역 문제에서 끝나지 않는 거죠. 책임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인사 검증 시스템의 책임 문제. 그래서 누가 언제 무엇을 알고 있었으면 왜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검증 시스템의 문제로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차 이번 폭로의 파괴력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1차 논란이요. 안규백의 복무기간에 이상한 점이 있다. 수준이었다면 2차 폭로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당시 군에서 실제로 어떤 조치가 있었고 그 기록을 누가 알고 있었느냐. 이거를 묻는 행태가 되는 겁니다. 자, 결국 그래서 이 사건은요, 4가지 문서가 나오느냐 여부가 승부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첫째는 병적 기록과 인사 기록, 두 번째는 군무 이탈 관련 기록, 세 번째는 체포자하고 헌병대의 관련 기록, 네 번째는 장관 후보자의 검증 과정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2차 인터뷰의 핵심 내용은요, 22개월을 복무했다는 사실보다는 정상 복무 기간을 넘어서 추가 복무하게 된 정확한 이유가 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군이 어떤 조치를 했고 그 기록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지금 이제 변수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상황 관리에.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안규백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유정하 변호사는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윤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직접 변호하고 있는 지금 대표적인 변호사 중에 한 명이고요. 굉장히 SNS에 글을 많이 올립니다. 자, 그래서 유정하 변호사의 이 글은 윤 대통령 내외하고도 소통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의견이라고도 봐도
좀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 재판 정지는 없다. 이재명 선거법 재판을 즉시 재개하라. 이게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더 이상 멈춰둘 이유가 없다. 헌법 84조는 단 한 문장이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그 어디에도 대통령 취임 전에 이미 기소되어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한다는 말은 없다. 그러면서 핵심은 결국 소추의 의미인데 소추를 검사의 공소제의 즉 새로운 형사소추의 개시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대통령 취임 전에 이미 적법하게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심리와 판결까지 당연히 중단된다고 볼 이유는 없다. 더구나 현행법 어디에도 대통령이 취임하면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자동으로 정지된다는 일반적인 재판 정지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정치권에서 별도의 이른바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추진했던 것 자체가 역설적으로 현행 헌법상 재판 정지가 명백한 법률 규정의 결과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서울고법은 2025년도 6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시 기일을 추후 지정하면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은 헌법에 재판을 중지하라고 쓰여있기 때문이 아니라 해당 재판부가 84조의 소추를 재판 계속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석은 다시 검토될 수 있다. 특히 이 사건은 수사 단계도 이제 막 기소된 사건도 아니다. 대법원 천안합의체가 2025년도 5월 1일 이 사건의 원심부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사건이다. 대법원은 문제된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법률적 판단을 내렸다. 법원조치법 제8조는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식을 기속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 역시 원칙적으로 대법원의 파기 이유가 된 법률상 사실상 판단에 기소된다. 그런 사건이 대통령이 단선됐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멈춰서 있다. 이것이 과연 법치주의인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에게 5년간의 재판 면허증을 받기 위해 만든 제도가 아니다. 헌법상 예외와 특권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 명문에도 없는 재판 정지권을 헌법 84조 한 문장에서 끌어내 대통령에게 부여한다면 결과적으로 대통령이란 지위가 사법 절차를 멈춰 세우는 방패가 된다. 이제 서울고법은 이 사건을 다시 법정에 올려야 한다. 대통령도 헌법 아래 있다. 대통령도 법 앞에 서야 한다. 사법부의 시계가 권력자의 임기에 맞춰 멈춰서는 안 된다. 서울고법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즉시 제기하라. 옳은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윤상현 의원의 글을 여러분께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윤상현 의원이 이제 나온 이제 글을 보면은요, 우선적으로 윤상현 의원의 이제 글 중에서 우리가 지금 분석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재명 사건과 관련된 지금 이제 공소기각, 그렇죠? 공소기각 필드업이 됐습니다. 요 지점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그 7개 공소기각을 추진하는데 12건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요와 관련해서 국민이 모를 거라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리고 있어요. 자, 압축해서 빨리빨리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백현동 성남FC, 그 다음에 경기도 법과 의혹을 추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자, 앞서 선정된 우이대 신도시 대장동 쌍방울 합치면은 이재명과 기소된 8개 사건 가운데 현재 1심 재판이 중단된 6개 사건이 모두 조사 대상에 오른 것이다. 이 6개 사건은 모두 아직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아서 형소법상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재명 사건의 공소 취소 명목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과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남용이 있었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검찰권을 바로잡는다는 명분이 현직 대통령이 멈춰있는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통로가 돼서는 안 된다. 대통령은 법무장관의 임명권자이다. 그런 법무부에 설치된 위원회가 대통령 자신의 형사사건을 조사한다면 실제 공정성뿐만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독립성과 이해충돌 방지 장치까지 갖춰야 한다. 더욱이 왜 하필 이 사건을 골랐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특히 백현동 성남FC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은 국민 제안이 아니라 미래위가 자체 발굴해서 직권으로 선정한 것으로 보도됐다.
그렇다면 의원회 내부에서 누가 이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제시했고 어떤 자료를 근거로 어떤 논의를 거쳐서 선정했는지 밝혀야 된다. 피해자 의사를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면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설명해야 된다. 자, 더 큰 문제는 대통령의 재판이 멈춰 있는 동안 이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장동 의대 백현동 성남FC 사건은 병합돼서 재판을 받다가 대통령 취임 이후 중단됐고 대북 송금과 그다음에 그 법인카드 재판도 중단된 상태다. 재판은 멈춰 있는데 그 사이 해당 사건의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는 진행된다. 그리고 이 사건들은 모두 1심 판결 전이라서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이러니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 아니냐는 의심을 자초하는 것 아니냐. 저는 최근에 권창룡 2차 종합특검 수사팀에 의해서 대통령 지금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저는 법정에서 다투겠다. 그것이 법치주의다. 이재명 대통령과 법이 예외일 수는 없다.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다. 법무부는 미래의 자체 발굴 사건의 구체적인 선정 사유와 회의 결과를 공개하십시오. 이재명 사건 조사에도 독립성과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하라. 그리고 조사 결과가 공소 유지 여부나 향후 제기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명확한 처리 원칙을 밝혀달라. 자, 아주 정확한 지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